공소시효가 있는 이상에는 탄핵의 시효가 없으니까요. 잘못한 검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들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정 증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한 권력은 절대 망한다 하는 말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니까 그럴 것이라고 네.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민주화가 되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선출되지 않는 권력, 민주당 통제 밖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성역 같은 존재가 검찰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내부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헌법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헌법 조항이 검찰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본인이 느끼고 있죠? 제가 그 내부 자료 어떤 걸 봤을 때 검사들의 징계 양정과 관련해서 검사 신분의 특수성이라고 적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좀 기함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시리즈 2시간 넘는 것을 제가 자세히 다 봤습니다. 임은정 증인, 피의자가 어떤 위치죠? 피의자란? 수사의 대상이니까 가장 그 정신적으로 약한 약자죠. 그렇습니다. 절대 강자 앞에서 사시나무 떨 수밖에 없는. 피의자는 검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대 아직 공소 제기는 되지 않는 피고인 신분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세상에 검사나 경찰이 수사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를 수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상을 일반인들은 못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뭐 사실상 수사관 대행으로 하는 경우를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민보 참고인, 예. 죄수와 검사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건수 올리기 위해서 검사들이 예. 진급이나 승진을 위해서겠죠. 그러면서 피의자를 회수하여 피의자로부터 범죄 정보를 얻고 예. 피의자와 함께 수사한다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저희가 취재한 한에서는 사실로 볼 만한 근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서울교수 유경험자라고 했는데 저도 잠시 혼거를 하면서 보면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 이런 것을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그런 고급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피의자로 하여금 교도소 구치소에서 만났던 다른 피의자의 아직 밝혀지지 않는 범죄를 물어와라. 마치 딱새처럼 물어와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공동 수사를 해서 검사의 건수 올리기, 성과를 내는데 피의자를 동원해서 피의자를 수사관처럼 부리고 있다 하는 것은 범죄입니까? 범죄 아닙니까? 범죄입니다. 엄청난 범죄죠. 그리고 독수 독과론에 의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임은정 증인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버젓이 증거 능력으로 유죄 판결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임은정 증인 알고 있습니까? 검찰이 법원을 속이는데 되게 성공하니까요. 소위 말하는 사건 브로커, 죄를 벌여야 될 검사가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어두운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철 검사의 경우 이렇게 피의자가 수사를 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 장시호에게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탄핵의 첫 번째 사유입니다. 징역 1년 6개월 구형 그런데 재판부가 2년 6개월 법정 구속하니까 울고불고 달래고 했다는 아까 것은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해 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있고 이런 검사들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은정 증인도 동의하시죠?
예, 예컨대 한명수 사건 같은 경우를 네. 보면 어미중 검사실에서 어미중 검사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신행석 검사 등 특수일부로 보여지는데요. 네. 검찰에서 어미중 검사 최종적으로 검찰 측 재소자 증인으로 세웠던 2명을 네, 네, 네. 계속 한만호 씨랑 같이 불러서 네. 검찰에서 했던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네, 무시하도록 알겠습니다. 계속 관리했던 그거는 이제 것으로 어미중 알고 검사의 있습니다. 경우고 지금 김영철 검사의 경우니까요. 네, 특수수사는 공무상 뭐- 비밀 누설 의혹도 있습니다. 장시호에게 검찰 구형량을 미리 전달했다는 의혹, 그리고 김영철 검사가 의정부지검 소속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날 것을 미리 장시호가 알았다는 거.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이것도 처벌받아야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건 수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철 검사가 탄핵 사유에 지금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위법 수사. 지금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들이 늘상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가 피의사실 공표죄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 수사를 하고 나왔는데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한 범죄 행위죠. 이것도 처벌받아야 되겠죠. 대답을 해주세요. 고개 끄덕여야 네, 그렇습니다. 네, 속기록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김영철 검사는요, 보니까 김건희 먼지 털어주는 거 털어주기 면죄부 담당 검사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포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이거를 한 검사가 이렇게 왜 다 맡았죠? 그만큼 뭐 신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임받는 검사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고받는 거래 속에 신뢰가 쌓이는군요. 그래서 인사로 보답을 맡겼다고 받으니까요. 생각하십니까? 검사들은 그 열심히 하는 만큼 인사로 보답받는 게 현실이니까요. 네. 이렇게 7가지가 김영철 검사의 탄핵 소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주질의를 한 바퀴 돌면서 마치면서 우리 의원님들 고생도 많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시에 속개를 해서 지금 2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요. 여러 가지 또 관계상 정리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정당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시 15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30분간 정의하고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의하겠습니다.